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태희 님이 새벽 4시에 나와 열심히 일하는 여자 농부입니다. 자주 문자는 못해도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우리 모두 건강관리 잘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하시면 진짜 따뜻하게 입고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엄청 춥던데. 네, 뭘 키우실지 살짝 궁금했습니다. 비닐하우스겠죠? 그러니까요. 이 겨울에 새벽 4시 일할 수 있다면 비닐하우스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박성랑님, 동짓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애동지라 팥죽 대신 팥 붕어빵을 먹어야겠어요? 파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근데 애동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이비? 어른 동지가 있고 애 동지가 있나 보죠. 뭐. 네, 그래서 애동지가 뭘까요? 아, 진짜로 어른 동지가 있대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애동지란 동지딸 초순에 든 동지래요. 그래요? 네, 음력이니까 이게 또 계속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동지딸 초순에 든 동지는 애동지라 그래서 이때는 팥죽을 드시는 게 아니랍니다. 팥 시루떡을 드셔야 된대요. 배고프네. 네. 근데 김영민 씨가 이렇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제이비, 팥죽 먹을 때 설탕파예요? 소금파예요? 소금 넣어야죠. 소금. 팥 자체가 단데 뭘 또 설탕을 더 넣어요. 역시 저랑은 거리가 있으시네요. 저는 설탕파인데. 아,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아무튼 오늘 따뜻한 하루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이걸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러왔는데요. 근데 참 과정이 그렇습니다. 한번 과정을 복기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은 단순 허위 정보도 마찬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 이 둘 다 유통을 금지하고 만약에 유통을 하면 처벌하는 데 손해배상을 강하게 물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는 두 가지 가운데 단순 허위 정보의 경우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등을 해칠 경우에는 둘 다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원위치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법사위 통과돼서 본회의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나섰습니다. 뭐라고 밝혔냐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서 이를 종합하여 조율 조정한 뒤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다시 또 되돌린다라는 겁니다.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던 겁니까? 토탈 4개의 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했다 바꿨다 원위치했다가 다시 바꾸는 이런 과정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인데 자 최종적으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밝힌 내용을 봅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것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러면 심사를 했느냐라는 얘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안 심사할 때 가장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은 뭡니까? 위헌 소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제대로 지금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법안 처리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뭐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 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내지 우려 표명이 있었고 자, 이것이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당 지도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사례가 좀 몇 가지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법안 발의와 어떤 심사 단계에서 뭔가 가지런하 나오고 질서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좀 민주당이 한번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빛나라님이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수정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빌미를 주면 안 되지요라고 말해 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네, 오락가락한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서울시 얘기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지난 4일 서울과 수도권에 눈이 내렸습니다. 약 6cm가량 눈이 내렸고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두고 그때 말이 많았는데 오늘 경향신문이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눈 오기 1시간 전 재설제 사전 살포 완료라는 기존 지침에 더해서 출근 전 오전 6시, 퇴근 전 오후 5시까지 사전 제설을 완료한다라는 지침을 마련해서 올해 3월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올해 이 지침을 삭제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재설제 살포에 따른 환경 민원이 발생해서 지침을 없앴다라고 하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근을 기준으로 하는데 오후 5시까지 사전 제설을 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의무사항이 지금 없어져 버린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서울시가 제설에 나섰습니까? 눈 온 다음부터 했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따라붙을 수 있는데 근데 또 서울시가 최근에 지침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오히려 더 강화된 강설 대비 사전 제설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를 했는데 서울에 5cm 이상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면 출퇴근 시간 3시간 전까지 사전 제설을 끝내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침을 또 25개 자치구에 뿌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락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왜 없앱니까? 그 지침을. 자, 서울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대 전까지는 사전 제설을 끝내야 퇴근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강화된 지침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 애초에 있던 거는 왜 삭제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럴 거면 왜 지침을 삭제를 했습니까? 애초에 있었던 게 퇴근 전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제설을 완료한다 이거였다면서요. 한마디로 오락가락인데요. 뭔가 기준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은 곧 교통 대란, 거의 마비 상태에 달하는 교통 대란을 겪은 일이 있었다. 이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더 강화된 거니까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건가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설마 또 삭제하는 거 아니겠죠? 네, 김명자님 소 읽고 외양간 고쳐봐야 이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소 읽고 외양간 고쳤으니까 올겨울은 괜찮기를 바라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늘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습니다만 불발됐습니다. 이창수 전 지검장 측이 변호일이 일정상 당일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라는 건데요. 일부러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로 끝납니다. 오늘 소환 조사가 불발되면 사실상 기약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검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 없이 기소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이첩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조사 없이 기소할 만큼 수사가 진척됐느냐 여기에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때 수사지휘부가 쓰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던 다른 검사들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이런 점 등등을 고려할 때 조사 없는 기소가 아니라 경찰 이첩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느냐. 애시당초 이걸 염두에 두고 속도 조절을 했느냐는 특검이 밝혀야 될 내용이다. 이 얘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토토로님 이럴 줄 몰랐을까요? 진즉에 조사를 하지 못해 아쉽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데이지님은 이보다 더 중대한 일정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밝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밝혀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부산 MBC가 한국사회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3일부터 14일 이틀간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해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26.7,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24.5%를 기록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김도 국민의힘 의원이 8.7,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8.3,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4, 박재호 전 민주당 의원이 3.1% 순으로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2, 민주당이 37.0%였고요. 부산시장 정당 후보 선호도에서는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였는데 이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부분이 좀 눈길을 끕니다.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자,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봅시다.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한 직후이자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전재수 의원에게 집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점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정당 지지도나 정당 후보 선호도에서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는데도 전재수 의원의 후보 적합도 조사가 이렇게 나왔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부산에서의 전재수 의원의 인물 경쟁력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사정이 이렇다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난 11일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이것은 무고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전재수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이런 희망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누구나 다 예상하겠지만 경찰 수사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전재수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찾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2천만 원의 돈이 전달된 증거를 잡았다는 얘기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잡았는데 아직 밝히지를 않고 있는 건지 못 잡았는지 그건 좀 알 길이 없는데요. 어차피 이달 안으로 1차 가름이 될 사안이라는 겁니다. 자, 뇌물죄를 적용할 거냐? 다른 죄를 적용할 거냐? 그것이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 기점이 언제냐? 공소시효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올 연말이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번 주를 지나가면 일단 대충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미 무역대표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서 18일 열렸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취소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로 인해서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문제 삼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이라고 합니다. 이 해당 법안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미국 의회에서도 또 뭐 비판과 불만이 나오고 한 공화당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과거 칼럼까지 또 얘기를 했다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었습니다. EU가 이 법의 근거에서 X, 옛날 트위터죠. X에 1억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 플랫폼, 구글, 애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자 미 무역대표부가 상응 조치를 경고를 하면서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이와 비슷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면 한 번은 넘어야 되는 산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벌써 기싸움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격가지로 삐져나오는 관심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쿠팡입니다. 한미 FTA 공동의 회의가 연기되자 한때 나왔던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거 쿠팡 때문에 미국이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다고 해요. 우리 정부가 이제 강도 높은 조사와 과징금을, 그리고 국회가 강력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불만을 내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었습니다. 쿠팡은 미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일단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하지만 쿠팡이 지금껏 미국에서 전방위로 로비를 펼쳐왔다.
라는 포도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비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움직임으로 나타날 가능성까지는 배제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쿠팡도 온라인 플랫폼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것도 문제 삼고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그리고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나마 하나 지금 봐야 되는 요인이 생겼다. 그게 뭡니까? 미국에서 주주 집단 소송이 됐습니다. 쿠팡 INC의 주주인 조지프 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표로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도 이것은 소송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쿠팡 편들어주는 것을 가지고 한국에 압박을 가한다? 그럼 미국 내에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쿠팡이 참 열심히 그동안 로비를 해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뚜껑 열어봐야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 초이님, 그래요. 미국은 미국 방식으로 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신원섭파님, 근데 한미 FTA 일방적으로 누더기로 만든 건 미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가데이터처, 옛날 통계청이죠. 이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 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인데요. 그 금액이 41만 3천 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0.7%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줄어들었다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학원비 지출이 줄어든 건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눈길을 끄는 건 감소폭인데요. 소득 구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월 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원비 감소율은 2.9%였던 반면에 월 소득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가구는 감소폭이 무려 21.3%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줄여도 학원비는 안 줄인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학원비를 줄였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2.9%대 21.3%라고 하면 이건 비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소득 차이가 사교육 차이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층의 사다리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이제는 자네마저 어떻게 된다? 해체되어 버린다. 결과는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담배가게 순구미님이 의복 먹는 거 줄이고 최후가 학원비인데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살림살이가 팍팍하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문화비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학원비라고 했는데 이 학원비까지 감수하고 있다면 살림살이가 어떤지 2020년 4분기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강타하던 그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학원비가 감소를 했다. 그만큼 요즘 날씨처럼 살림살이가 깡깡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물프레님 학원도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대입 더 나아가서 사회 진출로 연결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맘다니 홀리님 공교육 강화해서 사교육비 줄입시다.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